중앙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 기호로는 ME, 메디안 이렇게 해서 ME라는 기호를 씁니다. 요거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기호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중앙값을 나타낸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거기에 보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알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이걸 갖다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데이터의 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에 요게 만약 6, 7, 8, 9, 10이 나왔을 때는 평균이 8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6, 7, 8, 9, 100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평균이 얼마냐면 26이라 그랬죠. 평균이 그때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얼마냐면 26이라 그랬잖아. 그죠? 26 아마 맞게 나올 겁니다. 근데 중앙값은 뭐냐면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작은 이거 데이터가 섞여 나왔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열해서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가운데 있는 값 이게 중앙값이지.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만약에 6, 7, 8, 9, 100이 나왔다. 이때도 뭐냐면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가운데 있는 거 이때도 뭐 8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때도 8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 중앙값은 이런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죠?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가운데 있는 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앙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홀수계의 5개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구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10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홀수일 때는 딱 가운데 값이 나오는데 짝수일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짝수일 적에는 알죠? 짝수일 적에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작은 거 큰 것 작은 거 큰 것 중앙에 2개 있다. 그죠? 그러면 이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게 2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데이터의 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2개의 데이터의 평균값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상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통계량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1, 1, 2, 2, 3, 4, 4, 4 이거의 중앙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죠? 데이터를 여기서 뽑아서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일단 나열해야 되겠죠.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열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그러면 가운데 있는 2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하나가 뭐 3이 더 있다. 그러면 요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죠? 그래서 항상 뭐 몇 개가 되든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열해서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해서 중앙에 있는 두 값을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 그죠? 데이터를 섞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 대표값으로 많이 쓰는 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최민수가 아니고 최빈수가 있습니다. 최빈수 알죠? 최빈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최빈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기호로 어떻게 나오냐면 M0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최빈수는 여기에서는 최빈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최빈수라는 거는 빈도 숫자가 최고인 곳의 값. 이해되죠? 빈도 숫자가 최고인 곳의 값을 최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면 데이터가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최빈수를 구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뽑아서 조사했더니 1, 2, 2, 3, 3, 3, 3, 4, 4, 4, 5,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수가 빈도 숫자예요.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 여기가 4개가 되잖아. 그죠? 여기가 빈도 숫자가 가장 많지. 이거는 하나, 2개, 4개, 3개, 2개잖아. 그죠? 빈도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의 대표값. 그러면 3이 되겠지. 여기에서는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알죠? 빈도 숫자가 최대인 곳의 값, 이걸 갖다 우리가 최빈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MO라고 나타내고, 거기 보면 데이터 값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진 그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대표값으로 많이 쓰이는 게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에 보면 범위 중앙값이 있다. 그죠? 범위 중앙값입니다. 범위 중앙값은 우리가 m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범위 중앙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흩어짐의 정도에서 범위를 배울 거예요. 범위의 중앙값입니다.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뒤에 우리가 흩어짐의 정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뭐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학급이 있겠지. 그죠? 여러분들의 학급에서 키의 범위는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키의 범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급에서 그 조직에서 다니고 있는 그 조직에서 키의 범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장 큰 사람 빼기 가장 작은 사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죠? 범위는 가장 큰 사람 빼기 가장 작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범위 중앙값이라는 거는 범위는 그렇게 구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범위라면 10 빼기 6 그러면 4 이게 되겠지. 범위는 4입니다. 여기서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범위의 중앙값이니까 가장 작은 값 6하고 가장 큰 값 10하고 요거의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알겠죠? 요거의 중앙값.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범위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의 최대값이지. 그죠?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나누기 2 하면 요 사이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최대가 x 맥시멈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대값 맥시멈 빼기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요거 더하기 x 미니멈 최소값 나누기 2.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10 더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지.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 중앙값이라는 거는 6하고 10하고의 사이 값이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 16에다가 2로 나누니까 8 이렇게 되겠지. 8. 범위 중앙값은 8 이렇게 된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6에서 이게 100이다 그러면 100 더하기 6 나누기 2 이러면 53이 되겠네. 여기서는 그죠? 가장 큰 값 빼기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더하기 가장 작은 값 나누기 2 이걸 갖다 범위 중앙값이다. 범위의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그게 범위